교재 맞불 교과서 공통수학 1 책은 연락이 두꺼운데 문제 수는 많지 않아요. 이 책의 특징인데 어마어마한 두께에 비해서 문제 수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는 비교하자면 셀은 두께 이거 반이거든. 근데 문제 수는 한 200, 300 문제 더 많아. 셀. 좀 교재 특징입니다. 일단은 해설지는 안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무게 때문에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교재 특징이 다 문제 밑에 번호가 있거든. 답이. 문제 있는 페이지들을 갖다가 보면 답이 그냥 바로 밑에 있어. 물론 빠른 답이지 해설은 없고. 모르겠는 문제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해설지는 굳이 안 가지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장점은 풀면서 채점을 바로바로 하기 좋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면 숙제를 사실은 안 해놓고 사기치는 애를 잡아내기가 좀 힘들어. 자, 아무튼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문제수가 좀 적다 보니까 문제를 추가로 좀 더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좀 있는데, 지금 주윤이랑 지호 같은 경우는 원래 유형의 계력 법칙 풀던 게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갖다가 일단 좀 계속 이어서 풀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해 가면서 좀 그런 식으로 맞아 채웠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태준이 같은 경우에도 공수원 또는 수상책 사놓고 아직 다 안 끝난 책 있나요? 뭐 가지고 있지? 센 가지고 있어요? 센 거 어느 정도까지 풀었어요? 복소수 들어갈 차례. 오케이. 그러면은 그것도 다음 시간부터 챙겨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는 수업 시간에 칠판 설명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각자 적당히 선생님이 조금씩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서 일단은 당분간은 다시 앞에서부터 이제 진도를 갖다가 이제 나가잖아. 첫 단원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이 더 이 진도보다 빠른 상태니까 그때는 조금씩만 내주다가 선생님이 이제 진도를 따라잡으면 그때부터 좀 진도 나가는 만큼 적중량으로 숙제를 그 쪽에서 또 내주기로 할게요. 네. 네. 자, 선생님 수업 진행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점 있나요? 특별히 다른 궁금한 점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공통 수업 1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공통 수학 1. 그러니까 수상도 공부를 해본 적이 다 한 번씩 있으니까 수상으로도 한 바퀴 돌아봤으니까 단원 구성이 수상 때에서 공통 수학 1로 바뀌면서 다항식 파트는 바뀐 게 없어요. 다항식 파트는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는 다항식의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곱셈 공식 전개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들어간 내용 똑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이 복소수와 방정식 바뀐 거 없어요. 복소수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배우고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여기를 보통 많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단원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부등식 자, 여기까지도 크게 바뀐 게 없죠. 수상이랑 이제 똑같이 말해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수상에서는 부등식 다음 단원이 원래 뭐였냐면 도형의 방식 차이였거든. 그러니까 다들 수상으로 한 바퀴씩 해봤으면 도형의 방식들은 다 해봤겠지, 그치? 자, 그 도형의 방식은 공통수학 2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애가 공통수학 1으로 넘어왔어요. 얘는 원래 수하에 있었는데 수상 쪽으로 넘어왔고요. 이게
그러니까 공중수학 원, 그러니까 1학기 과정 쪽으로 넘어온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 항상 이게 보통 2학기 마지막 단원이었거든요.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 그러니까 예전 교육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예 1학년 때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적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1학년 때 안 하고 그냥 확률과 통계에서 순열과 조합부터 시작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너희들 전전 교육 과정에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1학년 때 하면 사실 항상 1학년 마지막 단원이었거든. 2학기 기말고사 범위로. 근데 이번에는 1학기 기말고사 범위로 좀 넘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행렬. 근데 행렬이 1학년 과정으로 들어온 건 처음이야. 원래 행렬은 보통 2학년 과정이었어. 대수에는 수열 파트가 있을 텐데, 수열. 행렬, 수열 이렇게 시리즈로 갔다가 보통 2학년 과정이었는데, 행렬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가 다시 좀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좀 덜어내고 좀 양을 좀 줄여서 돌아왔어요. 줄여서 돌아오면서 행렬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성 맞아요?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행렬 공부를 하게 될 때 물론 수열과 조합할 때도 좀 그렇기는 해요. 분명히 계산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성이 맞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거랑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행렬이. 이런 것도 있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역시 너희들은 최근에 한 번 했는데 내가 너무 오랜만이라 내가 문제야. 그러니까 당시 10년 전에 유행하던 내신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야. 어떻게 문제를 낼까 학교에서. 그러니까는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들도 출제를 10년 만에 다시 하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선생님 중에 경력이 10년이 안 되는 선생님은 처음 문제를 내보겠지? 해결부터 시험 문제로 내보는 게 처음일 거 아니야? 굉장히 오랜만에 내거나 처음으로 내거나 어떤 유형을 어떻게 난이도 조절을 될지 아무래도 교과서가 많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단원 다항식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제 많이 하기도 했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죠? 자,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문제 유형으로 바로 보는 게 더 편하겠다 싶은 상황은 문제 유형을 좀 바로 보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용어 정리. 자, 그중에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다항식이라고 불렀으니까 중간에 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 그치? 그리고 일단 이 항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항이란 무엇이냐? 읽었어요? 자, 항의 포인트는 곱입니다. 곱. 오케이? 그러니까 더하기도 빼기도 나누기도 아니고 다 곱. 오케이? 그러니까 항의 포인트는 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더하기 빼기가 들어가면 이건 다른 항이지. 오케이? 더하기 빼기로 구분이 되는 곱으로만 묶여있는 하나를 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푸는데 크게 문제 없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항식과 단항식. 자, 여기서 가끔씩 개념을 헷갈리기도 해. 단항식은 무슨 뜻이죠? 항이 한 개. 그치, 항이 한 개만 있는 식. 항이 한 개 있는 식. 자, 그럼 다항식은 뭐야? 두 가지 이상. 항이 몇 개 이상? 2배 이상. 항이 한 개 이상입니다.
헷갈린다고. 2개 이상 있어야만 다항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단항식도 다항식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항식이 더 넓은 범위고, 무슨 말인지 돼요? 항이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4개 있거나 이렇게 여러 개까지도 가능한데, 1개 있는 것도 다항식 범위 안에 들어가고, 그 중에 1개 있는 것만 따로 다항식.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교재에서도 1개 또는 2개 이상 굳이 이렇게 써놨네. 1개 이상이면 원래 그냥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헷갈리니까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 1개 또는 2개 이상으로 써놓은 이유가 1개도 들어가요 라고 좀 강조하고 싶어서 교재는 이렇게 쓴 걸로 이해가 된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항식 범위 안에 하나씩 들어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2개 이상 있는 것만 다항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는데, 자주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단항식도 다항식에 들어간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계수 뭐지? 계수 문자 앞에 숫자? 곱해진 문자 앞에 있는 숫자인데 그 의미가 뭐냐? 곱해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항이 만들어질 때 숫자와 문자들의 곱으로 만들어졌잖아. 그 곱 중에 문자들은 따로 얘기를 하고 앞에 곱해져 있는 수. 이게 계수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수. 뭐지? 제곱. 그건 치수. 이 차수랑 치수랑 원래 되게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야. 자, 의미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거든. 자, 근데 개념도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잡아줘야 하기도 하고, 이 차수라고 하는 게 이 다항식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차수를 정할 수 있어야 다항식. 오케이. 차수가 존재하지 않는 다항식이라는 건 없어. 이해되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수학을 쭉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함수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중요하고, 문제가 다항식, 함수로 넘어가면 다항함수라는 말을 썼다. 라는 얘기는 분명히 이 식은 차수를 정할 수 있는 식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차수부터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 자, 그럼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차수도 세는 방법이 달라. 상황에 따라.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상태를 얘기를 해볼게요. 25x 세제곱 y 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식? 단항식. 그치? 물론 다항식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항이 한 개만 있는 상황을 갖다 설정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차수라고 하면 몇 차게 이게? 뭐로? 그렇지, 좋습니다. 그냥 차수 하면은 5차. 그러니까 지수랑 차이점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지수랑 차이점. 여기 지수는 3하고 2가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그럼 의미를 해석해보면 x가 3개 곱해져 있다는 뜻이고 y가 2개 곱해져 있다는 뜻이죠. 맞지? 그럼 문자가 총 몇 개가 곱해졌냐면 5개가 곱해졌다. 이해되니? 그런데 얘가 어떤 표현이 들어가기도 하냐면 x의 반한 차수면 그렇지. x의 반한이라고 말이 들어가잖아 앞에. 그럼 x만 문자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사실 y도 그 숫자예요. 아, 잠깐만 숫자 인셈 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y에 관한이면 뭐겠어? 그렇지. 글씨가 왜 이래? y에 관한이라고 말하면 2차다. 오케이. 구분되나요? 자,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다항식이죠. 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냥 차수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차수 그러면 4차입니다. 여기는 항들 중에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을 찾는 거야. 다항식이면 항들끼리 차수 비교를 하고 제일 높은 걸 찾아.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최고차 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차수가 제일 높은 걸 찾아서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지. 요게 그냥 차수 뭐야? 그럼 아까 말한 대로 4차거든요. 맞지? 그래서 그냥 차수 물으면 얘는 4차식이야. 자, 근데 여기서 또 x에 관한이라고 하면 이게 몇 차야? 3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에 관한으로 차수를 다시 다 봐. 그럼 어떻게 되냐? 3차, 2차, 0차, 1차, 0차입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x에 관한 그럼 3차다. 그럼 또 얘가 y에 관한이면? 2차. 그렇지. y에 관한 또 2차가 되는 거지. y 입장에서 y에 관한이라고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0차, 2차, 2차, 0차, 2차. 이해되니? 그럼 y에 관한 2차식이다. 여기까지 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차수에 대한 이해 충분히 다 됐나요? 오케이. 상수항은 뭐냐? 숫자의 곱으로 이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문자가 없는 항.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식에서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1. 자, 이거를 갖다가 x에 관한 다항식으로 보자라고 하면 2y제곱 마이너스 1이 상수항자리가 되는 거야. y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상수항이 되는 거고. 이해되니? 근데 상수항을 물어볼 때는 그렇게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상수항 그러면 보통 마이너스 1만 얘기하는 게 일반적.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상수항에 대해서도 있는 계산해봤습니다. 숫자만 있는 항. 자, 그 다음에 정리. 저것도 용어 정리? 얘는 다항식을 정리하자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정리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내림, 사순, 정리. 오름, 차순, 정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가져야 되는 습관이에요, 습관. 정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각자 뭐 자기 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뭐 책상 위에 앞에 또 책장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럼 그 책장을 갖다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느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걸 찾을 때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잘 빠르게 찾고 싶으면 미리미리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잖아. 맞아? 오케이. 그럼 그 정리를 할 때는 내 나름의 기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겠지, 그치? 맞지? 분야별로다가 정리를 해놓을 수도 있고, 맞지? 크기별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맞지? 자,
그럼 여기서는 다항식을 정리하는 기준 두 가지인데 둘 다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냐? 차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오케이? 둘 다 기준은 차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얘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수는 차수를 높은 데서부터 차례차례 낮게 쓰는 걸 말하고 오름차수는 낮은 것부터 차례차례 높여서 쓰는 걸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일단 보통 주로 많이 쓰는 건 내림차순이기는 해. 대체로 많은 식들이 내림차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놔야 뭐가 편하냐? 연산이 편하다. 앞으로 다항식을 연산을 해야 되잖아, 그치? 맞지? 다항식을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을 할 때 내림차순 정리든 오름차순 정리든 정리를 해놔야 연산이 편한데 대부분은 내림차순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오름차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오름차순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미 문제가 그렇게 정리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정리할 줄 알아야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는 기초교재에서는 정리하시오 같은 문제도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가 정리하세요가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시험 문제 정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정리를 잘 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자, 처음에 내가 요렇게 써놨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썼는데 사실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해. 정리하는 습관이 만들면서도. 자, 그럼 여기서 이 예를 들었던 식을 x에 관하여 내림 차순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얘를 갖다가 x세제곱 플러스 3y제곱 x제곱 이렇게도 써요. 원래 알파벳 순서 아닌가요? 내림차순 정리할 때 x에 관하여 그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x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1. 자, 요 순서로 쓰겠다. 오케이. y에 관하여 내림차순 으로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 얘는 3x제곱 플러스 2의 y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게 정리를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네. 그렇지? 자, 근데 뭐는 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연산 법칙. 가끔 물어보기도 하거든. A 더하기 B 더하기 이거 뭐라 그래? 그렇지.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단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 아니 사실 교환법칙 말씀됐잖아요, 그지? 됐는데 꼭 선생님들 중에는 왜 덧셈이라는 말을 안 붙여서 너 틀렸어라고 굳이 따지는 경우가 있기도 해. 아, 이게 연산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확인해 두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그 이후에 다른 연산들을 배우는 것들도 생긴단 말이야. 자, 수화나 궁수투를 갖다가 전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배웠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이제 집합 연산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다 합집합, 교집합 같은 경우에도 교환법칙 성립한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갖다 꼭 확인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행렬 같은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기억들 나십니까? 행렬은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곱셈은 성립하지 않거든. 되게 이상하지 생긴 게. 아무튼 연산별로 따로 따져야 된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A, B는 B, A 요렇게도 써. 그러면 똑같은 교환 법칙이지. 똑같은 교환 법칙인데 얘는 뭐라고 하겠냐? 곱셈. 그렇지.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할 거다. 자, 다음 식의 4층 연산 중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건 덧셈과 곱셈까지. 뺄셈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꼭 3개를 써놓고 하나는 앞에다가로 하나는 뒤에다가로 그래도 같다. 뭐라 그래? 결합. 그렇지. 그럼 이번에도 무엇의 결합 법칙이라고 하겠어? 곱셈. 그렇지. 덧셈의 결합 법칙. 맞죠? 그러면 똑같은 걸로 A, B, C 해놓고 여기다가로 이렇게 또 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뭐의 결합 법칙? 곱셈. 그렇지, 곱셈의 결합 법칙. 이런 거 몰라도 다 할 줄 알죠. 계산하는데 별 문제 없지 않아요? 사실 별 문제가 없기도 해. 그런데 하필이면 문제가 물어봐 이걸. 그러니까 연산 과정을 한 5줄 정도 준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화살표 하면서 여기서 쓴 연산 법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지. 그럼 잘못 쓴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한 개 더 있지? 자, A, B, C는 AB 플러스 AC 뭐라 그래?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자, 요렇게까지. 자, 기본적으로 이게 연산을 하는 기본인데 여기서 누구는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냐? 나눗셈은 소화가 안 되고 있지. 이걸로 덧셈, 뺄셈, 곱셈까지 한다. 나눗셈은 좀 따로 설명한다. 자, 그러면 12쪽의 와플 개념 익힘 1번에 2번만 좀 보도록 합시다. 못 풀 거라고 생각해서 풀어주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줄 때에 대한 원칙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걸 갖다 얘기하고 싶어서. 자, 12쪽에 마플 개념 익힘 1번에 자, A라고 하는 방식은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방식은 마이너스 X세제곱 똑같아? 플러스 2X 여기가 좀 달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점 달라. 자, C라고 하는 방식은 3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자, 전부 다 몇 차씩? 30초. 몇 차라고요? 전부 다 3차씩.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배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빼기 3배의 C 마이 A. 자, 다음을 계산하죠. 요런 문제 유형 참 별거 없기는 한데 보통 학교 내신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 보통 1, 2번쯤에 한 문제 정도 꼭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대입부터 해도 돼. 정리를 좀 해놓고 대입을 해도 돼. 오케이? 그럼 보통 뭐가 더 편할까요? 정리. 사실 취향 따라 다릅니다.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방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정리를 먼저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맞지? 정리를 한번 해서 여기 A, B, C 사이에 동류한 계산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분배할 때 좀 더 편할 거다. 계산하는 양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산들을 하게 되면 함수가 되게 여러 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연산을 정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함수가 지금 4개를 3개를 줄이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편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1차적으로 정리하자면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3C 플러스 6A.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맞지? 네, 바로 대입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8A 플러스 2B 마이너스 3C 해가지고 대입하는 게 더 편하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괄호 안 치는 사람도 있어. 괄호를 안 치고 계산 안 틀릴 자신이 그렇게 있을까요? 괄호를 안 치면 분명히 계산이 헷갈리게 마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자, 괄호를 안 쳐도 되는 유일한 상황은 앞에 추가적인 개수가 없고 더하기일 때만. 이해되니?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 하나만 있어도 괄호를 반드시 치세요. 마이너스 앞에 부호 있을 때 괄호 안 치면 부호 때문에 결국 틀립니다. 오케이? 자, 물론 이게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암산컷으로 계산을 갖다가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중간에 괄호를 치고 앞에 개수를 써놓은 상태에서 분배를 차근차근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마저 정리를 하자라고 할 때 약간의 테크닉이라고 하자면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28에 16x 제곱을 한 다음에 요만큼 띄어. 왜 띄냐? 첫 번째 a는 1차하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요만큼 띄어. 그래서 일단 세 줄로 쓰는 거야. 오케이? 그게 계산이 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서 앞으로 써야 마이너스 2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자, 요렇게 얘는 지금 이차항이 없잖아. 맞지? 좀 건너뛰고 써. 오케이?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3은 9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3x. 자, 요렇게 해놓으면 동류한 계산이 좀 더 편하게 보일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9 x 세제곱 플러스 22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0. 자, 요렇게 이해되셨나요? 요게 계산을 좀 덜 틀리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소개를 한 겁니다. 따뜻? 오케이. 자, 다음 식의 곱셈. 곱셈 분배에서 동류한 계산까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곱셈 공식부터 좀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시작은 분배 법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념을 점점 확장시켜서 나가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곱셈 공식이 중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도 있죠, 맞지?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추가되는 곱셈 공식들도 있고, 이게 교재마다 번호가 조금씩 다 다른데, 자, 첫 번째, A불 B의 제곱은 크게 무리 없죠? 보통 요 녀석을 번호 하나 새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번호를 같이 해요. 얘를 자, 크게 무리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학생용 2번이 뭐지? 선생님 보통 9번, 10번에 익숙해가지고. 자, 요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름도 있지. 위에 거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고요. 맞지? 두 번째 거 뭐라고 그러지? 합차 공식이라고 많이 부르죠. 사실 이 이름을 꼭 외워야 되냐? 원래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기서 뭐 써야 돼? 합차요. 약간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중학생용 이거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그럼 요게 x제곱 a 플 bx, 그치? 플러스 요거는 사실 2차 방정식 때 인수분해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하지. 거꾸로.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ax 플 b, cx 플 d. 솔직히 이거는 외우라는 건 아니다, 저 느낌. 이거 많이 연습하고 익숙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지, 중학교 때도. 그래서 이게 AC의 X제곱, 그럼 플러스 AD의 플러스 BC냐? 그 다음에 BD? 가자. 그러니까 사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으로 외우자라기보다는 많이 연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하자에 해당하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원래 이제 중학생용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용 공식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교재마다 번호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A 끌 B 끌 C의 제곱. 그러니까 1번을 확장을 할 거야. 좀 더 넓게. 항을 하나 늘려서.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쓰는 순서를 여기서는 보통 이렇게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보통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얘를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B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어. 실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소개하시는 선생님도 있다. 오케이. 얘가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하거든. 오케이. 얘를 갖다가 이 형태로 쓰자라고 하면 순서가 되게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얘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자, 요렇게 되지. 자, 필요에 따라서는 이 뒷부분을 갖다가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요렇게 볼 수도 있어야 돼. 문제가 요걸 물어보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수가 올라간다. 기본은 x 플 A, x 플 B, x 플 C. 자, 그럼 요게 이 녀석의 확장인데 차수가 올라가는 느낌. 요 녀석의 확장인데 차수가 올라가는 느낌. 자,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플러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요 느낌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a 더하기 b 하면 하나 더 있겠지 c, 그치? x 제곱. 그 다음에 좀 특이해지는데 곱이 중간 단계가 있어. 중간 단계. 그러니까 끝날 때는 a, b, c로 끝나지. 끝날 때는 이제 a, b, c로 끝나는데 중간 단계가 a, b, b, c, c, a. 그러니까 세 개를 다 곱하는 게 아니라 두 개씩 곱하는 게 있다. 근데 원래 지금 나와 있는 A, B, C 이게 세 개다 보니까 그 두 개씩 곱이 세 가지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게 필요한 경우가 꽤나 많이 있거든. 자, 요렇게 되면 얘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의 a 뿔, b 뿔, c x제곱 플러스에 다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x 다시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사실 아랫줄은 보통 다항식의 연산이라기보다는 어디에 연결되는 것 때문에 그러냐면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같은 것도 나오고. 오케이. 자, 거기에 연결 관계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잠깐 소개를. 그러니까 이거는 교재에 따라서는 이거 아랫줄을 따로 소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아랫줄 따로 소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차수가 하나 올라왔으니까 다른 것도 이제 3차로 올린 것들의 변형을 많이 보겠지, 그치? 그러면은 공부 안 하는 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이거 까먹은 애들 정말 많다. 지금 너희들 생각에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지? 근데 3학년 때 들어보면 까먹은 애들 꽤나 많아. 2학년 올라가서 들어보면 까먹은 애들 꽤나 많이 나와. 어떻게 되겠어? A 선수 플러스 3A 제곱 B 더하기 4A B 제곱 더하기 B 제곱. 자, 여기 개수 좀 붙어 있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오케이. 자, A-B의 세제곱 A 선수 4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좋습니다. 자, 얘가 부호가 뒤집어지는 순서가 결국 뭐냐면 이 마이너스는 누가 갖고 있는 거냐? B가 갖고 있다. B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부호 순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B가 홀수 번곱해질 때는 마이너스, B가 짝수 번곱해질 때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꼭 공식을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만 잘 외워도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A 뿔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거는 내 느낌에는 합차 공식의 확장 같은 느낌이야. 합차 공식의 확장. 자, 얘가 결과물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A 플러스 자, 그럼 여기서 A 마비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면 A 선수 마이너스 B 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보는 게 문제지 전개를 못하진 않죠. 맞지? 중요한 건 거꾸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이게 사실은 8번은 원래 공식 출처가 곱셈 공식이 아니라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출발이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7번하고 8번 사이에 곱셈 공식 변형식이 들어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개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성립해? 증명해봐.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 이게 증명이 가능하거든. 오케이? 근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증명이 아니라 유도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유도 과정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갔다가 마저 인수분해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원래 그렇다. 자, 그렇게 된다는 점이고요. 자, 9번이 공수 1에서는 주인공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의 주인공. A 세제 거꾸로 쓰고 있어. 사실 거꾸로가 익숙하거든. 이렇게 생기면 이게 어떻게 생기지? A 선수 더하기 B 선수 마이너스 3ABC. 그렇지. 끝날 때 마이너스 3ABC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학원 공지사항에 그러니까 여기 아담의 김덕기 원장님 말고 성동의 이제 서정일 원장님이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승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는 선생님이 있냐고 자기가 질문 받아주는데 애들이 승이라는 표현을 쓰더래. 선생님을 좀 맞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승이라는 표현이 안 쓰게 된 게 언제부터더라? 내가 막 강사생활 시작할 때쯤인가? 꽤 오래됐어. 그러니까는 세제곱이라고 부르는 게 정식 표현이거든, 현재 교육과정상.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이 승이라는 표현이 일정 때 그 표현이래. 일제강점기 시절.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학을 일제강점기 때 그쪽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 1세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배우고 나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배울 때 상승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제곱까지는 그냥 제곱으로 하지만 세제곱부터는 삼승으로 그렇게 배웠거든. 나도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표현을 바꿨어. 근데 사실은 여기보다는 대수에서 사실 이걸 갖다가 승이라는 표현을 안 쓰면 좀 불편하긴 해. 대수에서는 그 지수 로그 이쪽을 갖다가 배우게 될 때 그 지수에서 지수 모양이 이렇게 많이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때 읽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게 이제 이런 거야. A의 지수가 이렇게 생겼어.
뭐라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AX제곱 승이라고 읽으면 별로 안 힘든데 승이라는 표현을 빼버리면 A의 X제곱 제곱 의미 전달이 좀 그렇기도 하지. 자, 그러니까 이제 대수 쪽 수업할 때는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승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해. 이게 수식으로 적혀있는 걸 편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하잖아 또. 자, 근데 현재 교육과정 상에서는 아까 거를 갖다가 A의 X제곱 제곱이라고 읽어야 맞아 사실은. A의 X 세제곱 제곱 막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는데 불편하긴 해. 그래서 그냥 예전식 표현법으로 그냥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학교 가서 대답하는데 승이라고 썼다가 대체 누구한테 배웠길래 승이라고 해라고 학교 선생님 따질까봐. 자, 그러니까 현재 교육학생은 세제곱 왔다고 하는 거. 자, 아무튼 그러니까 얘가 8번이랑 입장이 마찬가지야. 어떻게 마찬가지냐면 출처가 곱셈공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증명하세요라고 하면 이거 다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증명이 가능하거든. 오케이. 근데 만들 때 처음부터 이런 거면 대체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 자, 맞지?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시작이 여기서 A, B, C를 앞으로 뽑고 싶었던 거야. 시작은. 근데 그냥 뽑으려니까 안 뽑아져. 모양을 맞추다 보니까 얘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거야. 그렇게 해서 탄생한 모양이야. 얘를 갖다가 곱셈공식, 변형식을 통해서 만들 때랑 마찬가지 느낌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만들 때 곱셈공식, 변형식 두 번 써서 만들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 얘도 출처가 인수분해다. 원래 출처가 인수분해다. 자, 그리고 얘는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자주 나오지. 이것만 가지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치. 2분의 1에 A마 B의 제곱 더하기 B마 C의 제곱 더하기 C마 A의 제곱으로 바꾸는 걸로도 문제 찾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게 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0 또는 A는 B는 C 이렇게 연결되지. 그래서 어떤 문제로도 많이 나오냐? 이거 능형인 삼각형 어떤 삼각형? 이렇게 문제도 많이 나오지. 그럼 답이 뭐지? 정삼각형 이렇게 되지. 근데 진짜로 이거를 수업 시간에 A는 B는 C를 나는 되게 강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풀 때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긴 애들이 정삼각형 문제에서 이걸 처음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 건지 진짜 어떤 한 반 애들이 전체적으로 그랬어. 자, 이거 능형 무슨 뜻이야? 정삼각형. 일단 A는 B는 C가 나와서 정삼각형이 되는 건데 정삼각형부터 나면 어떡해 라고 수업 시간에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또 하는데 자 이게 능형 무슨 뜻이야? 정삼각형이야. 또 나와. 나 이런 삼각형 말고 정삼각형이 맞는데 일단 기본은 A는 B는 C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자, 그 다음에 10번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도 합차공식의 확장 같은 느낌이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하면은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자 이렇게야. 종쳤냐? 종소리 들렸냐? 여기 교실이 종소리가 잘 안 들리니? 10번에 대해서 쉬는 시간 위에 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합시다. 일교시 내내 예제 하나 풀었네. 응? 쉬는 시간인데 마음대로 가져오세요.
유형이 언제면? 여기 이제 교육 이 반에 언제? 와? 지금 하고 왔던데 여기. 신고만. 너 그거 말 안 해? 네 토요일에 그거. 아 그럼 그 뭐냐 디노쌤 그쌤 고등반 그쪽 아니야? 응. 그래. 엄청 추웠는데 수분하니까 하루도 좀 덜 추워. 근데 1교시 동안 진도를 좀 너무 못 나왔는데 너무 천천히 나갔는데 아무튼 이 녀석에 대해서 녹화? 저 끊질 않았어. 지금 끊질 않았어. 자, 아무튼 이 녀석도 추천은 있었네. 이 녀석도 추천이 있었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모양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인수분해 되니? 했더니 인수분해 되더라. 사실은 원래 이게 출처야.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도 비중을 봤을 때 공수원에서는 얘가 좀 10번이 조연이거든요. 주인공 2번이고. 그런데 2학년 과정부터 대수부터 10번이 더 자주 나옵니다. 9번 거의 벌써 보기 힘들어요. 절대 없다까지 아닌데 자주 안 나와. 10번이 훨씬 자주 나와.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간히 나와서 기억 안 나지롱 하고 너희들을 괴롭혀. 그게 10번이야. 10번이 오히려 나중에 2학년 과정에서부터는 오히려 더 중요도가 높아진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가 1학년 주인공. 오케이. 9번 1학년 주인공. 그 다음에 10번이 2학년 때도 간간히. 그러니까 사실은 8번까지는 그러니까 학년을 가리지 않고 사실 계속 나와요. 거의 계속 나온다고 보면 돼. 거의 모든 단원. 오케이. 그런데 이제 9번, 10번이 그러니까 사실 외우기 제일 힘들게 생겼잖아. 9번, 10번 두 개 제일 외우기 힘들게 생겼는데 1학년 때는 이 9번이 진짜 중요하게 많이 여러 번도 나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까지는 금방 익숙해지는데 얘가 금방 익숙해지지 않아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출제 비율은 개수로 치면 사실 여기까지가 많지. 여기까지 쓰는 문제 훨씬 많아. 그런데 얘는 자연스럽게 공식이 좀 기억이 될 건데 얘는 열심히 외워주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날 거라는 것 때문에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10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오케이. 그러니까는 8번까지는 원래 잘 안 까먹어.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10번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나오니까 까먹어. 근데 2학년 때 이후로 계속 쓰는 경우가 더 많다. 9번보다는. 자, 그 정도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좀 있다? 몇 문제 안 가서 다시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 좀 봅시다. 예제들을 좀 보자. 자, 번호가 넘어갔다고 예제는 다시 1번부터 시작하네. 자, 17쪽에 앞을 개념을 키우는 거. 이 교재가 번호 끊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확인 유제, 발전 문제 이거는 그냥 끝까지 연습 문제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다 번호가 이어지거든. 근데 예제만 중간중간 번호를 끊는데 기준은 모르겠어. 어떤 때는 개념 페이지 중간에 들어와도 번호가 안 끊어지는데 어떤 때는 개념 페이지 중간에 들어오고 번호가 끊어져. 그냥 한다고는 그냥 쭉 이어주는 게 편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다시 1번입니다. 다 같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요 정도면 사실 아예 전개식을 다 쓰자면 쓸 수도 있어. 한 세 개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제 문제의 요구사항이 1번 x제곱의 개수, 2번 x세제곱의 개수, 3번 모든 개수의 합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면 1번,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전개까지는 귀찮으니까 요 정도 범위에서 답을 해줄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하면 요렇게 곱해지는 걸로 x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 있지. 자, 그렇다면은 1번에서는 3 더하기 3 더하기 4 요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고 자, 2번에서는 x세제곱의 개수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x세제곱 개수가 사실은 더 쉬워. 나오는 자리가 더 적거든. 맞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가지고 6 더하기 6 자, 요 정도로 할 수 있지. 자, 사실 요것도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은 굳이 이걸 쓰지 않고도 자, 3, 1은 두 번 있으니까 곱하기 2하고 얘 제곱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4 해야지.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4라는 느낌으로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x세제곱의 개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니까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 요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만 곱하기 2가 안 들어가냐? 똑같은 거 제곱할 때만 안 들어가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방법. 자, 세 번째. 모든 개수의 합. 자, 모든 개수의 합이라고 할 때 기본은 뭘 포함하게 돼 있냐? 상수항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용어고요. 오케이, 수학 시간에 쓰는 관용어고야. 국어 시간도 영어 시간도 아닌데 수학 시간에도 관용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모든 계수의 합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 문제가 좀 학생들이 안 헷갈리게 하려면 좀 써주면 좋은데 안 써주는 경우도 있거든. 안 써줘도 상수항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도 사실은 안 써줬지, 지금 내가 쓴 거지. 기본적으로 상수항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달라는 얘기냐? 전부 다 전개된 개수를 다 더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해줘? 그렇지. 자, 이때 기본은 x의 1 대입한 값이죠. 오케이. 자, 이 유형이 사실 가끔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 x마일의 세제곱 더하기 x마일의 세제곱 더하기 x마일의 제곱 더하기 x마일 더하기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 지금. 그럼 거기서 이제 붙여놓기를 갖다 뭐 a0, a1, a2, a3, a4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런 경우에는 1이 아니라 거듭 제곱이 1이 되게 한 수를 갖다 이렇게 잘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그 유형에는 이게 뿔마뿔마 교대시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그 거듭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x 숫자를 잘 집어넣어야 되지. 어떤 유형인지 풀어본 기억도 나요? 선생님 무슨 문제 얘기하는 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1을 대입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3 더하기 2 더하기 1에 제곱해서 36. 자, 이런 식으로 구할 것이다.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플 개념 익힘 2번. 자, 요것도 예제로 좀 보자. 자, 합체 공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낼 거다라고 하는 건데 숫자 계산의 응용이라고도 부르죠. 3 더하기 1, 3의 제곱 더하기 1, 3의 4제곱 더하기 1까지냐? 더 있냐? 3의 8제곱 더하기 1.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 답이 2분의 3의 16제곱 빼기 1이 될 건데 그럼 3의 16제곱은 계산 안 합니다. 3의 16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자, 아무튼 요렇게 나와 있으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건데 뭐가 없는 게 문제야? 합차를 해야 되는데 차가 없어. 시작할 차가. 맞지? 그러면 얘는 숫자 계산이기 때문에 붙여주고 나눠주고 자 요런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합쳐서 나온 게 얘랑 합쳐 가능하고 그게 또 얘랑 합쳐 가능하고 또 그게 또 얘랑 합쳐 가능하지.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게 되냐? 아까 말했던 대로 2분의 자 3의 8제곱을 제곱하면 지수법칙상 3의 16제곱 빼기 1. 이거 실제로 3의 64제곱을 헷갈릴 친구 되게 많다. 8을 제곱하는 게 아닙니다. 8 곱하기 1을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치사하다고 해야 되나?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의 문제인데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 둘이 뭘 하는 걸 좀 알아보라는 거야. 그렇지. 10 빼기 1, 10 더하기 1이라는 걸 좀 알아보라고 하는 거지. 이제 좀 너무 치사하게 쓴 것 같아. 아무튼 자, 그래서 알아보았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 제곱해서 10의 8제곱 빼기 1. 자, 요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굳이 바꿔 쓰지 않을 거야. 근데 얘는 바꿔 쓰자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도 해. 9, 9, 9, 9, 9, 9, 9, 8개 쓰면 되거든. 오케이. 자, 네, 뭐 답지의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바꿔도 크게 상관없고요. 얘네니. 자, 일반적으로 이거 수치 이제 바꿔주는 기준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2의 거듭 제곱은 보통 12제곱까지는 숫자로 바꿔줍니다. 얼마예요? 몇 천? 5천? 4,096이겠지. 오케이. 보통 요 정도까지는 숫자 계산을 하게 합니다. 자, 사실 4,096을 외운다라기보다는 보통 10제곱, 1014를 외운 다음에 거기다 4를 곱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쪽 얘기를 하게 될 때, 2의 7제곱이 얼마야? 120. 좋아요. 지훈이? 2의 9제곱은 얼마야? 310. 좋아요. 잘했어요. 자, 이게 사실은 어떤 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느낌보다는 128을 보고 2의 거듭제곱인지를 알아보기 바란다. 512를 보고 얘도 2의 거듭제곱이다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야. 256을 보고 그냥 256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2의 거듭제곱이라고. 이해되니? 자,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3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3의 6제곱 정도가 한계입니다. 외웠다라기보다는 81에다가 9 곱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3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81이 그 다음에 계산하기 되게 편하거든. 3의 4제곱 81이. 왜냐면 1의 자리가 1이라서 그래, 그게. 오케이.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다가 추가적으로 곱셈을 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3의 7제곱은 그럼 2천 얼마가 되잖아. 맞지? 그걸 쓰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통, 3의 몇 제곱이 1000보다 크냐 작냐, 이런 부등식을 갖다 해결할 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제가 좀 풀만해진다. 약간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손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한계선 보통 이 정도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애매하게는 잘 안 내. 그러니까 뭐냐면 2의 15제곱 같은 거 잘 안 내. 얘는 계산을 해야 되나? 2의 15제곱으로 써야 되나? 좀 그렇거든요? 그럴 때 그냥 거듭제곱으로 쓰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냅니다. 나왔다 그러면 2의 20제곱 이상으로 넘어가버려. 그럼 그건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라 2의 20제곱으로 쓰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애매하게 7제곱, 8제곱 잘 안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3의 10제곱 되면 아주 확실하게 그냥 3의 10제곱으로 쓰라는 얘기다, 원래.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3의 16제곱 나왔잖아. 그냥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넘어볼게요. 자, 3번에서는 2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전개. 둘씩 잘 짝을 지어야 되는 게 포인트지. 오케이. 내가 봤던 유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였냐면 이 유형에서 짝을 잘못 매치해가지고 전개를 1차까지만 한 상태. 자, 이걸 마저 전개하라는 문제가 나온 거가 있어. 그러면은 겹치는 게 막 안 보이거든. 그러면 다시 인수분해했다가 짝을 잘 맞춰서 다시 전개. 그렇게 해야 되는 유형도 있긴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짝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X. 1차 계수가 같아지도록 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1차 계수가 같아지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 시작할 때 입장에서 봤을 때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맞추는 거지. 상수항의 합이 같으면 그 상수항의 합이 뭐가 되기 때문이야? 왜 1차야? 1차항의 계수가 되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맞추면 x제곱 플러스 5x에 플러스 4가 있고 x제곱 플러스 5x에 플러스 6이 있죠. 오케이. 자, 이게 전개할 때는 요만큼씩 치환. 오케이. 그럼 반대 문제, 여기다 더하기 몇 쳐놓고 인수분해하는 문제 있지. 그럼 그냥 전개를 하다가 다시 거꾸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맞지? 그 유형에서는 치환을 여기까지 합니다. 그게 더 편해요. 오케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상수항까지 포함시켜서 치환하는 게 더 편합니다. 전개할 때는 여기까지만 치환하는 게 더 편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중학교 때는 이걸 갖다가 대문자 A로 보통 치환을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T로 치환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 보통 여러 가지 교재들이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대문자 X를 했네.
선생님은 정석 세대다 보니까 그냥 정석이 이걸 좋아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마저 전개를 한 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t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지. 그럼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선이 이제 다시 원래식으로 돌려줘야 되는 순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식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5x를 또 제곱을 하고 더하기 10배의 x제곱 더하기 5x 그 다음에 더하기 24. 자, 마저 계산을 하자라고 하면은 x 4제곱 플러스 25 10 x 세제곱 플러스 25 x 제곱에다가 플러스 10 x 제곱 플러스 50x 플러스 24.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선생님이 그 다른 데 연산할 때 보여줬던 거랑 마찬가지 요령으로 쓴 거거든요. 줄을 좀 바꿔가지고 차수 위치를 좀 맞춰주는 거야. 그래야 동모양이 좀 계산차가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은 35x 제곱으로 바꿔주면 계산 끝. 어려울 거 없죠? 다들 할 줄 알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복수형식의 변형. 자, 곱셈공식의 변형 같은 경우에도 중학생용 공식이 있고 고등학생용 공식이 있는데 어쨌든 공수원에서 둘 다 써요. 중학생용 공식도 쓰고 고등학생용 새로 추가된 공식도 쓰고. 곱셈공식의 변형. 자, 첫 번째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바꿔주는 거지. a뿔 b의 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똑같은 걸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꾸면 그치 플러스 2ab. 자 그리고 이 녀석을 갖다가 얘네 둘을 이용해서 가운데 뿔말을 바꾸고 싶은 거지. a뿔 b의 제곱으로 시작하면 얘를 a마 b의 제곱으로 쓰고 이 뒤에다가 뭔가 그렇지 플러스 4ab. 오케이. 그 다음에 a마 b의 제곱으로 시작하면 a뿔 b의 제곱을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 4ab. 자 요렇게도 바꿔줄 수 있어야 되지. 그 뿔말을 바꿔주기 위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뿔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 다 외우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솔직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여기를 되게 헷갈렸어. 이 두 번째 부호 가운데 마이너스인 거. 부호 순서가 위에 거는 풀마풀 아래 거는 맞풀마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곱셈 공식에서 딱 2항만 시켜주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a뿔 b로 묶어주면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a마 b로 묶어주면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곱셈 공식 출처가 인수분해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이게 근데 솔직히 이걸 변형식으로 인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 있나 싶기도 해. a뿔 b뿔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뭐지? 플러스 3abc. 사실 이게 부호가 좀 헷갈리긴 해. 부호가 좀 헷갈린다. 그러니까 원래 모양이 여기서 마이너스로 붙어있다는 걸 좀 잘 기억을 해줘야 이렇게 넘겼을 때 부호가 플러스로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걸 안 헷갈리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원형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원형이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이제 이것만 딱 넘겨가지고 변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솔직히 나는 이거는 변형식으로 크게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는 곱셈공식 상태에서 그 모양 그대로 외워주고 그럼 좌변 부분만 뒤집어주면 인수분해 공식이고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그냥 넘겨서 갖다 쓰면 되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4개짜리 공식으로 외워? 안 외워. 나는 안 외운다? 4자짜리를 갖다가 굳이 공식으로 외우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만들어서 쓴다?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외우라고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기까지가 외우라고 있는 거지. 교육과정에서 외우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24쪽부터 있는 예제들을 좀 볼게요. 자, 다시 1번인데 거기서 A뿔 B는 2. 그 다음에 A분의 마이너스 1. 여기서는 2번만 볼게요. B분의 A제곱 플러스 A분의 B제곱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자, 분수더셈이니까 통분해야 된다고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 통분을 하게 되면 AB분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A 세제곱, B 세제곱을 보고 뭘 써야 되겠다. 변형식을 갖다가 써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가 A뿔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요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이 상태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2하고 마이너스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분의 이건 좀 이따가 부호만 살리면 됩니다. 숫자가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A 뿔 B의 세제곱이면 8 마마 뿔 3 곱하기 2. 자,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은 6 더하기 8 하면 14에다가 마이너스 14. 자, 요렇게다. 어려울 거 없죠? 할만하지 다? 다 해본 적 있잖아, 그지? 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2번이 수업 시간에는 되게 하기 싫은 문제야. 너무 귀찮거든. 풀기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굉장히 귀찮다. 자, 요렇게 돼 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2, 3, 4번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보통 해야 되는 위치다. 문제가 안 물어봐도 보통 이건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A를, 이거를 갖다가 아까 개념 정리할 때 따로 안 했네. 그치? 실수. 자, 개념 정리할 때 따로 안 쓰고 넘어갔지? 네, 이거 뭔지 다 아는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요게 4, 16 빼기 2, 3은 6 해서 10. 보통 정리를 해두고 넘어간다. 안 물어봐도.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에 2번에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자,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얘가 숫자로 주고 여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거 찾아놓고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래야 이쪽으로 넘어가서 계산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정리할 때는 요렇게가 필요하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얘 전체의 제곱, 전체의 제곱, 전체의 제곱으로 볼 거야. 그래서 이거 똑같이 쓰는 거야.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이렇게 들고 곱한 거. 그러면은 AB 제곱 C. 그렇지? 플러스 이렇게 들고 곱한 거. 그러면은 ABC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곱한 거. 그러면은 A 제곱 BC. 맞니? 그러면은 이 뒷부분에서 뭐가 지금 공통인수로 존재해? ABC가 공통인수로 존재하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ABC, A뿔, B뿔, C. 자,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알고 있었던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ABC 문제에서 준 2, 그 다음에 A뿔, B뿔, C. 자, 여기 4.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7? 이거 ABC 허수네 이제 보니까. 오케이. ABC는 허수였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으로 물어봤으면
또 쓰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얘 가닥수행 씁시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A뿔, B뿔, C 4 가로 열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1번에서 구해서 10에다가 빼기 요거 3 맞지? 까지 하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다시 플러스 3 곱하기 ABC ABC는 2 자, 요렇게 계산 이해되시나요? 자, 해서 얼마 14, 28에다가 더하기 6이니까 34 자, 요런 식으로 구했고요. 자, 4번. A뿔 B, B뿔 C, C뿔 A. 자, 이거 진짜 기억하면 풀고 기억 못하면 못 풀어. 시작을 뭘로 해야 돼? B뿔 C는 4를. 그치. A뿔, B뿔, C는 4라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4마 C, 4마 A, 4마 B로 바꾸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게 전개할 때 모양으로 X제곱 빼기 A, X제곱 빼기 B, X제곱 빼기 C 모양이지. 자, 그렇다면 얘는 전개하면 4의 제곱, 4의 세제곱 마이너스 A뿔, B뿔, CL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곱하기 4 빼기 ABC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64 빼기 A뿔, B뿔, C가 4니까 얘도 또 64 더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3이니까 4, 3, 12 빼기 ABC가 2니까 요렇게 2 들어가면 10 이해되니? 자, 이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풀이가 갑니다. 결국에 이 구조랑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 너희들이 공수원이 처음이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한데 뭐냐 1 그 다음에 A뿔 B뿔 C가 4야? 그러면은 마사 그 다음에 AB, BC, CA 더한 게 3 그 다음에 ABC가 2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오케이 요렇게 해놓고 4 이렇게 들어가 지금 뭐 쓴 거지? 조립집법 쓴 거야 지금 그러면은 1 내려가고 4 올라가고 0 내려오고 0 올라가지 3 내려가고 12 10 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하는 3차 방정식 풀이법과 오케이 그러니까 3차 방식의 내용과 또 조립제법은 나눗셈이고 나머지 정리 내용을 갖다가 섞어서 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과정상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 또 뭐도 있냐면 얘가 공식이다. 오케이. 이거까지 외우는 게 얼마큼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또 생각해보면은 1학기 중간고사 보면은 자주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갖다 구하라고 하면은 보면 이렇게 정해서 여기는 0이 아닌 경우가 없어. 오케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게 결국 A뿔 B뿔 C에 제곱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딱 세제곱이 되잖아. 앞에 것도 세제곱이고 빼면 사라지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요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렇게가 곱하고 얘를 빼 공식화가 된다. 오케이. 물론 여기까지 외우는 게 얼마큼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외우면 빨라지긴 하겠다, 그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자, 분수식에서 쓰는 방법. 자, 마플 개념의 3번을 볼 건데 26쪽 3번. 자, 거기서 x 더하기 x분의 1은 3. 그 중에 3번만 보자. x 빼기 x분의 1값. 자, 어떤 전제가 좀 깔려있냐면 x가 0에서 1 사이라는 전제가 좀 깔려있다.
자, 가운데 부 뒤집어주는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곱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고. 맞지? 자, 그럼 그 녀석은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한 다음에 빼기. 4. 그렇지. 얘는 숫자 다만 있으면 되지. 왜 둘이 곱한 게 1이 돼버리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 이 계산은 9 빼기 4에서 5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있을 때 x 빼기 x분의 1은 뿔마 루트 5지. 자, 얘는 하나만 답이 될 거거든? 뭐 때문에? 이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둘 다 답이야. 오케이? 이게 있으니까 하나만 답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얘가 플러스 루트 올까? 마이너스 루트 올까? 마이너스 루트. 정답. 왜냐? x가 0에서 1 사이라고 하게 되면은 x분의 1이 1보다 커지게 돼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x와 x분의 1을 갖다 비교했을 때 x분의 1이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수일 수밖에 없냐? 음수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여기 뿔마 중에 선택은 마가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루트 5다. 자, 그럼 반대로 x가 1보다 컸다라고 하게 되면 답은 루트 5가 됐을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마일에서 0 사이도 루트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았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다항식의 나눗셈.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중학교 때까지는 없었던 계산입니다. 오케이? 일단 나눗셈의 되게 중요한 내용은 항등식이 된다인데, 항등식이 된다인데 그게 직접 나눗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해보자. 어떤 fx를 나눠 gx. 오케이? 그랬을 때 몫이 qx 점점점 나머지 rx라고 하자. 자, 그러니까 이 나눗셈을 또 중학교 때 한참 하면서는 어떤 걸 잘 안 해. 나머지가 따로 나오게 하는 나눗셈을 잘 안 하지. 나눗셈은 부수다라는 거를 갖다가 익숙하게 만들어. 오케이? 사실 다항식에서도 나눗셈을 갖다가 그냥 분수로 인식하는 계산도 많이 있어.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굳이 여기서는 목과 나머지를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다시 분수꼴로 하는 단어는 다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목과 나머지로 나누고 싶다야. 오케이? 자, 그럼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어떻게든 표현이 가능하냐? f2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녀석이 항등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유형이 꽤나 넓은 범위를 차지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다항식 가지고 직접 나눗셈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를 마플 개념 익힘 1번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자, 다들 못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자, 2x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를 ax 플러스 1로 나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은 나눗셈, 직접 나눗셈하는 과정을 오른쪽에 만들어 놨다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플러스 4x 마이너스 4를 a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x제곱 하고 플러스 c라고 돼 있어? 예. 그러면은 플러스가 한 이쯤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문제가 매능 없네. 자, b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자, 그 다음에 내려온 게 4x 빼기 4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dx 플러스 1을 해서 결과물이 지금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BCD를 찾으라고 하는 거지. 그럼 나눗셈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이제 ABCD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럼 이 나눗셈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작하고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여기 개수를 어떻게 맞춰주게 돼 있어? 똑같게 맞춰주게 돼 있잖아. 그죠? 맞아.
그리고 차수를 이렇게 똑같게 맞추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누굴 곱해야 얘랑 맞아 떨어지는 데가 여기서 적혀있게 돼 있기 마련이거든. 근데 여기서 그냥 이게 x제곱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치? 2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내려오게 되게 되는 게 결국 2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뺄셈을 하게 되지. 그래서 여기 4x 빼기 4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2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몇을 곱해야 4가 되게 돼 있어? 2. 그래서 여기 C자리도 2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냈지.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누가 오게 되어 있냐면 4x 플러스 2가 오게 되어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D는 4고 E는 2고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빼서 마이너스 6이 나왔다. 그럼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를 찾았는데 이 나눗셈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실제로 써보기도 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넘어가서 2번. 자, 2번은 이 상태를 갖다 써먹는 문제입니다. 자, px를 x-5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갖다가 r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붙였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통 rx라고 많이 쓰는데 이번에 왜 그냥 r이라고 썼을까? 나머지가 상수. 그렇지. 자, 얘는 나눗셈이 몇 차로 나눴으니까? 그치. 여기서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x 없이 그냥 r을 쓴 겁니다. 자, 그럼 그때 1번에서 이 px를 5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 5x-1이 뜬금없는 수가 아니라 여기다가 5를 곱한 게 5x-1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주냐? 자, x-5분의 1에는 5가 필요했어. 그러면은 5분의 1이 붙어있으니까 사실은 같은 식이지. 곱한 만큼 나눠줘야 같은 식이지.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그러면은 얘는 이제 5x-1로 정리했다라고 하면 남겨져 있는 식이 5분의 1 qx 요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누구는 변하지 않지? r 자리는 변하지 않지. 자, 그래서 요게 문제에서 바꾼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로 그대로 답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별 문제 없죠? 자, 그럼 여기서 2번에 10x-2로 나눠다네. 이번엔 피곤하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면 되지. 여기다 결국 2를 곱한 게 이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은 몫은 10분의 1 qx. 맞지? 나머지는 그대로 r. 오케이? 바뀌지 않겠지? 문제 없죠? 자, 3번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 왜? px를 나누는 게 아니라 xpx를 5x-1로 나눠달라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무슨 일을 해줘야 되냐? xpx를 다시 한번 써줘야 돼. 그 xpx가 어떻게 생겼냐? x가 5분의 1 qx 플러스 r x.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얘는 r이 x한테 계수야 지금.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5x-로 나눈 계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얘는 똑같이 5x-1로 일단 바꿔줘. 그러면은 얘가 5분의 1의 x, qx 우선 요렇게 됐어. 아직 얘가 몫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rx에도 x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방이어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rx 모양에서는 무슨 모양을 따라서 만드냐? 결국에는 이게 아니라 이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빼기 뭐가 필요하냐? 5분의 1이 필요해. 오케이. 그럼 빼기 5분의 1 하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기 5분의 1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여기서 끊어가지고 이 R을 여기다가 이제 R을 분배를 해줘. 그러면은 이 R을 분배를 해줄 때 여기서 끄집어내면 결국 5x-1을 끄집어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요령을 여기도 똑같이 써가지고, 오케이. 얘를 갖다가 5x-1로 묶었다라고 하게 되면 5분의 1 R. 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배돼서 플러스 5분의 1 R.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다시 5x-1을 끄집어내주면 5분의 1 x, q, x,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1 R. 자, 이게 문제가 말하는 몫이고, 이게 나머지. 그러니까 얘가 몫, 얘가 나머지.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면 나머지가 유지가 안 되냐? 전체식에다 x랑 다 곱했지. 그러니까 전체식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누군가를 거기다 추가로 곱하게 되면 나머지가 유지가 안 돼. 변형을 다시 해줘야 돼. 그러니까는 1번, 2번까지는 그대로 px를 썼으니까 나머지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런데 3번은 어떻게 했으니까 x랑 더 곱해버렸으니까 나머지도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점 부분돼요. 어떤 상황이면 나머지까지 바뀐다라는 건지. 오케이. 자,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첫날부터 진도 너무 많이 달리는 건 그렇지. 자, 진도를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숙제를 갖다가 미리 숙제를 정하자면, 터프까지 한 번에 나가면, 그러니까 35쪽까지만 숙제로 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지금 수업 시간에 남는 시간부터 문제들을 풀기 시작을 해서 풀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지금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하시고요. 오케이. 이따가 중문의 시간에도 질문하실 걸 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문제 풀기 시작. 지난 숙제는 지금 좀 먼저 받아줄까? 네 공부 투고 있어.